휴가는 없습니다. 특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48기 영주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빨리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빨리 앉으세요 여기. 자, 네. 저는 UDT 해군 특수전단 48기로 2002년에 입대해서 군생활을 2013년까지 11년 정도 중사로 전역을 했습니다. 교관 생활을 하다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전역을 하게 되었죠. 국군의 날 UDT도 휴가를 받나요? 국군의 날. 이게 정확하게 밝히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참 힘든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과 취지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알리고 정말 국군에 대한 축하를 하는 날이긴 하지만은 그 행사를 준비하려고 엄청난 기간 동안에 정말 특이한 복장을 하면서 그 땡볕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또 추억이 새록새록하군요. 어쨌든 뭐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부대는 행사를 하고 나머지 부대는 맡은 바 임무를 하는 휴가는 없습니다. 휴가는 그 행사 끝나고 있죠, 사실. 맞네. 네, 행사 끝나고 끝나고 휴가를 주네. 네, 맞아요. 맞아. 그러면은 국군의 날 특식 나오나요? 특식은 뭐 그런 개념은 뭐 없다고 봐야죠. 일단은 뭐 특식이다 보다는 도시락을 먹죠. 그렇죠. 네, 행사를 하니까. 도시락 먹고 바닥에 좀 자고 다시 하고. 국군의 날이니까 우리나라 국방력 자랑 한번 해주실게요. 국방력 자랑.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군들하고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정신적인 면이라든가 되게 많은 부분이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장비 면으로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엄청 열악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지금 엄청나게 발전이 돼갖고 충분히 지금 뭐 견줄만 하죠. 해외 파병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격오지, 좀 이렇게 험한 산중 훈련을 하다 보면은 장비, 그 다음에 항모, 배 이런 거 봤을 때는 사실은 여건만 더 된다면은 거의 뭐 세계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준하는 수준의 국방력의 기술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잠깐 생각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장점도 많기는 하지만 일단 대표적인 예로 통신 장비 이런 거를 예로 들자면은 저희 나라 기술력이 S사나 뭐 L사 이런 데 보면은 정말 가볍고 성능이 좋고 이런 게 많은데 참 군대로 경로로 들어오면 굉장히 더 사이즈는 커지고 무겁고 비싸죠. 잘 안 되고 상당히 비싸고 그것 또한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특수부대원들이 체력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 더 요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간혹 드네요. 디테일한 질문 해주면 좋겠는데 할 얘기가 머릿속에 너무 복잡해. 맞아. 질문이 디테일한 게 있는데 하드 편집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네요. 좋네. 오케이. 똥이 자꾸 밀었네. 어제부터 했어. 북한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것도 되게 야. 100% 이기기는 100% 이겨요. 이기는데 아니 이건 못 써요 근데. 안 돼. 이거는 국정원에 하고 또 약간 좀 얘기를 좀 하고 해야겠네, 얘기를. 네, 안 돼요. 이건 빼고. UDT 그 요원들은 국군의 날 뭐 했어요? 뭐 해요? 일단 국군의 날 자체가 우리나라 국방력을 이렇게 자랑하고 홍보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착출된 인원들이 특정 지역에 가가지고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 행사에 참여를 하는 거지. 우리가 훈련하는 입장으로, 이제 시범자 입장으로. 근데 이제 그게 볼 때는 되게 좋은데 그거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거의 우리 한 달? 두 달? 두 달. 본대에서 한 달, 승만 맞아. 가서 한 달. 맞아. 거기다 키 다 175 이상. 이상 맞춰서 다 체격 뭐 이런 거 맞춰서 거의 뭐 특수한 복장으로 원래 훈련 복장으로 해가지고 그 하루 날 찍는 날을 위해서 그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해서 열심히 한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또 비밀 아닌 비밀인데 거기에 보여진 대원들이 전부 UDT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양 사이드에 있는 대원들만 맞아. UDT 대원들이고 가운데는 그때 당시에 맞춰서 수료한 우리 수병 대원들. 맞아. 키 큰 대원들만 일반 해군들. 해서, 빌려서 훈련을 시켜서 행사 때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하고 다시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인원이 없어요. 부대에는 각종 훈련도 있고 정기적인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인원을 다 빠져버리면은 비상대기 인원도 있어야 되고 맞아.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없지. 그 행사를 위해서 두 달 동안 그 많은 인원을 다 저거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약간 편법 아닌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친구들을 처음에 체력 단련을 엄청 시켜요. 기억나네. 본의 아니게. 사실 그 필요 없는데. 그렇죠. 일단 몸을 만들어. 왜냐면 이게 좀 보여지는. 사이즈를 입고 해야 되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거. 더 웃긴 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그 모르겠네. 밑에 그거? 그렇지. 그건 우리가 오대를 착용. 쫄쫄이를 입어야 되니까
이 남성의 상징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막 양말도 넣고 막 되게 그랬었죠. 맞아. 그냥 상상이 가시나요? 그거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 아 양말을 넣는 양말 넣고 막 그거는 뭐 우리가 시키진 않았어. 시키진 않았는데 맞아. 수병 친구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더라고. 걔는 또 되게 웃겨. 눈치가 빠르더라고 애들이. 역시 진짜 엄청 웃겼어 그때. 대한민국 국군이야. 진짜 고생 많이 했고 국군의 날 행사할 때 와. 웃지 말고 빨리 다음 질문해 빨리. 땡볕에 진짜 쉽지 않아. 그 왜냐면은 그거를 진짜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다 맞춰야 되거든요. 어깨 빠진 줄 알았지 진짜. 그래갖고 막 그 간격별로 그 아스팔트에다가 포인트를 다 찍어놓고 그 위치에서 정확히 움직이는 연습을 진짜 엄청나게 하죠. 그 처음에 맨몸으로 하고 그다음에 장구를 다 착용하고 하고 이동하면서도 그 줄이 맞아야 되니까 사율이 맞아야 되니까 되게 힘들죠 사실은. 국군의 날 고생만 하는 거네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국방력을 또 홍보하기 위해서 그 정도 맞아. 뭐 희생은 감수해야죠 당연히. NCT로 근무하시면서 가장 본인 스스로가 자랑스럽다, 우리 부대가 자랑스러웠던 적 있어요? 딱히 아니 뭐 자랑스럽지 당연히 자랑스럽죠. 뭐 이거는 뭐 누구든 할 수는 있지만 누구든 유니팀 될 수는 없다. 근데 번뜩 드는 생각들은 타군과 같이 교육을 할 때와 타군과 같이 부대 외에 교육을 같이 가서 번외 시간에 살짝 뭐 기싸움이라 하기엔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약간 뭐 평행봉이나 턱걸이가 그런 게 있으면은 뭐 밥 먹고도 좀 땡길 수 있고 하는데 한 예로 들면 하늘교육 때 내가 또 막내로 갔었는데 그때 내가 또 그때 UDU도 왔고 우리 부대에 있고 거기서 또 내가 거의 뭐 정말 엄청나게 또 우리 부대에 또 이게 자부심을 또 홍보를 해서 거의 뭐 많이 그런 걸 보여줬지. 아 턱걸이를 많이 하면서 약간 좀 보여주는 거지. 이제 약간 좀 많이 우월하다. 우리는 내가 제일 못하는 상황이다. 근데 뭐 턱걸이 한 70개 이상에 행복은 그냥 뭐 그냥 잡으면 100개 이상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선배님들 그래 좋았어. 그냥 몸풀기 다 끝났네. 좋아. 바로 이렇게 끝나고 가고 약간 그런 게 그 젊은 시절에 재밌었고 대부분 타군과 훈련을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좀 약간 특수한 느낌이 복장부터 해서 하는 업무 취급하는 훈련이 다르니까 그때 조금 사실 개인적으로 좀 특별하다. 그래서 좀 자부심이 있다. 군복도 우리 종류가 많잖아요. 진짜 뭐 한 5-6개 정도 이상 종류가 많고 뭐 체육복, 모자부터 해갖고 뭐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맞아. 집합하면은 천차만별이죠. 다 달라. 평소에 보는 요 군복이랑 많이 다른 거 있어요? 이거 입고 있는 건 훈련복, 평소에 훈련복 할 때 입는 거고 또 정복에 뭐 근무복에 되게 많아. 신발 종류부터 머리부터 발까지 종류가 너무 화병복에 대테러복에 뭐 민무늬 뭐 복에 뭐 종류가 많지. 임무마다 또 다르니까. 베테랑복 어떻게 생겼어요? 시커먼 옷이지 그냥. 그 까만색이 약간 그치. 어디 들어가는데 불 끄면 안 보여야 돼 일단.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부대 대원이라서 뭐 이렇게 자부심보다는 유학을 가게 됐을 때 군복을 입고 출국을 하고 미국에 입국을 하는데 프리패스라는 거. 와 그게 진짜 되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 맨 앞에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입국 심사 같은 거 하면 줄 서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군복 입고 왔으니까 바로 모셔가더라고. 바로 민간인들 말고 다른 데로 해서 멋지다, 진짜. 왜 이 조종사들이나 승무원들 가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로 데리고 와서 바로 프리패스 시켜주더라고. 그리고 그때 내 기억에 엑스레이 검사를 했나? 안 한 것 같은 그런 기억이. 그것도 안 할 수도 있겠네. 너무 빨리 그냥 후룩 돼버려갖고. 이미 검증된 거라고 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치. 일단 나라에 봉사하고 일단 이런 사람들. 여권 자체가 일반 여권하고 색깔이 달라요. 공무원 여권은 빨간색이에요. 약간. 그래갖고 나는 몰랐거든. 난 그때 미국 그 여권이라는 걸 처음 이제 발급받아갖고 나는 그냥 다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맞네. 이게 다르더라고. 그럴 수 있구나. 그리고 또 미국 갔을 때 현재 갔을 때도 심지어 자기네 나라 군인 아닌데도 그 은행에서 뭐 이렇게 은행 계좌 업무 같은 거 볼 때도 무조건 우대를 해주고 그런 대우가 되게 달라갖고 거기서 되게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기내식도 다르겠는 거예요? 기내식은 내 다른 사람 거 못 봐서 모르겠네. 기내식. 다른 사람 기내식은 똑같은 것 같은데. 궁금하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내식은 이코노미냐 비즈니스냐 퍼스트에 따라 다른 것 같아. 그러네. 결국 이코노미는 뭐 내가 다 똑같겠죠 뭐. 먹는 거에 예민해서 기내식은 내가 봐서 똑같아. 그냥 메뉴를 잘 골라야 돼 대신에. 그렇지. 나는 주로 닭고기 종류를 골라. 내가 이것저것 많이 먹었지만 닭고기가 제일 무난해. 그러면은 실패하지 않아. 국군의 날이니까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 응원의 한마디 할게요. 일단 진짜 육해공군을 떠나서 다 불철주야 다 고생들 하고 있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진짜 더 멋지고 군대 생활하면서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시간은 흘러간다. 그리고 그 생활하는 것 자체가 전역을 한 후에도
그런 것들이 모든 게 자양분이 되어서 다 도움이 되는 거라고 믿어도 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네요. 그리고 진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지금 군생활 되게 힘들게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자기 본분에 맞게 생활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다 처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거 결국에는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다 지나면서 해결이 다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군생활 안 다치게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안 다치게 안전하게 잘 생활하시고 전역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